2015년 1월 30대 남성이 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망하기 전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 참 많이 다쳤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여동생 부부 집에 가서 삼겹살 불판에 넘어져 눈을 다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고에 남성은 실명까지 했습니다. 불판 사고 한 달 후인 7월엔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고 심지어 8월에는 계단을 내려오다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친 남성은 보험을 5개나 들어둔 상태였는데 남성의 사망 이후 남긴 보험금 8억 6,900만 원은 여동생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남성의 상태에 의심을 품습니다. 불판에 넘어졌는데 양쪽 눈을 나란히 다치고 화상 자국은 뜨거운 물이 아닌 인두로 지진 듯한 흔적이 남아섭니다. 여동생 가족의 보험금 청구 내역도 살펴봤는데 후진하다 집 앞 전봇대에 부딪힌 교통사고만 6번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의심을 품자 여동생은 고의사고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걸 일부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었을까요?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삼겹살 불판 사고 보험 사기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이 30대 남성, 그러니까 사망하기 1년 전쯤부터 계속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숨지게 된 결정적인 사고는 사망 반쯤 전에 나왔던 사고인데 이 동생 내외네 집에 가서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이 불판에 넘어지면서 양쪽 눈을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남성도 적극적으로 치료한 기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각막에 화상을 입고 오른쪽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큰 부상이었는데 심지어 갈비뼈까지 같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진단만 여러 곳에 가서 받고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성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시작으로 온갖 사고를 진짜 정기적으로 탁탁탁탁탁 계속 당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말이죠.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한테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이 남성에게는 정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진짜 지금 이 남성이 당했던 사고들은 정말 저희가 평생에 한 번도 당할지 그러니까요. 말지 한 그런 사고들인데 뭐 이 사고가 진짜 다 사고면 정말 불운의 최고 불운의 사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2014년 6월에 이제 불판에 넘어져서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보통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근데 이 치료를 그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매제죠. 매제가 치료 지속하는 걸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판에 먼저 화상을 입었다가 바로 또 다음 달은 또 가스레인지에 끓는 물이 또 쏟아져서 화상을 입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계단에서 내려오다 코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사이에 문틈에 끼어서 발가락이 골절이 되고 돈가스 튀기다가 화상을 입고 급기야 12월에 남성이 삼겹살 구워 먹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양쪽 눈이 실명됐다라는 후유장애 진단서까지 한 달 받습니다. 주기로 한 달 네.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금이 총 8억 6,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상해보험인데 보험 수급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진짜요? 이게 또 실명사고가 발생하기 석 달 전에 보험금 수익자가 이 남성에서 여동생으로 바뀌었던 거죠.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예. 계속 벌어집니다. 신의원님 딱 이 얘기만 수급자가 여동생이었다는 말만 딱 들어도 이거 냄새가 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보험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사실 아까 이렇게 끓는 물에 이 말씀 또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한데 끓는 물에 사람이 다치면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이런 듯한 화상이 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로 지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상의 모습과 다르고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데 앞에 불판에 딱 넘어지면 양 기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넘어지겠어요? 손을 대고 넘어지겠어요? 지금 우리 승현님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예,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한번. 이게 불판이면
불판에 이렇게 사람이 딱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순간 손을 이렇게 얼굴로 맞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방어를 하게 되죠. 방어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방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은 코가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코에 화상을 입고 눈에 화상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건에서는 일단 코에는 화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졌을 때 코에 화상 없이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생각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판에 넘어져서 사람의 눈이 실명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코에 화상이 없다는 것은 이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화상인 것이지 불판에 넘어진 화상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사가 이 여동생 일가가 청구한 그 보험금의 이 청구 내역을 조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급자가 여동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험에 2013년 남성이 9월에 가입한 뒤로부터 골절과 화상과 계속해서 이제 보험을 아무래도 청구하게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 여동생 일가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동생 일가에도 보험금 청구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후진하다가 집 앞 전봇대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난 것만 아이고. 6번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남편은 모기를 잡으려다가 손을 벽에 쳐서 골절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아, 모기를 잡다 손목 손으로 수수깡인가요, 손목이? 네. 그리고 심지어 10살 가량의 두 자녀가 이 화상 등을 입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게 무려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동생 남편이 예. 이 보험 대리점의 이 보험 설계사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보험사의 추적 끝에 여동생 부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 자, 보험사가 이거는 사실상 이건 명백한 사기다. 판단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네, 보험사의 조사가 들어가자 이 여동생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보험금을 좀 포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보험 수익자였던 여동생은 각서에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빌미를 제공한 걸 일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로부터 조사 내용을 받았던 금감원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오빠를 다치게 했을 그런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여동생과 그 남편은 2015년 8월 유기치사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매제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자, 승현님, 진짜 이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누리꾼들도 그렇습니다. 이 오빠라는 사람이 여동생 부부에 의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되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사기, 이런 어떤 보험 사기에 있는 이런 연쇄적인 어떤 폭행, 그다음에 사망 사건은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아마 이 행동을 따랐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혹시 우리 사건 반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 중에 가장 무서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사망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노숙자분을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험 사기를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엄녀인 사건이라고 해서 자기 일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킨 사건들도 있는데요. 그거 다뤘었습니다. 아, 다뤘었나요? 엄녀인 사건. 안 보셨구나. 제 있을 때는 아마 안 했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엄여사 사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또 이렇게 악용되고 있어서 SIU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정말 이게 차라리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이건 아주 그냥 그 여동생 부부가 오빠를 산채로 고문을 했다. 예.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